베트남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후 5시쯤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열차에 탑승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열차가 지내게 될 중국 단둥의 통제가 심했던 것으로 보아서 김 위원장이 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열차의 도착지인 베트남 국경 도시 동당의 움직임도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먼저 중국 단둥에 있는 신경진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 특파원 약 1시간 전쯤에 이제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외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김 위원장이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후 5시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로 향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로 중국을 관통해 베트남에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이 열차에 탑승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평소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K28 베이징 평양 국제열차에 신의주 평양 구간이 5시간 36분인 걸로 비춰볼 때 이곳 압록강 철교는 9시 반쯤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한 가지 흥미로운 게요.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똑같이 열차를 이용해서 북한을 지나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와 통과 시간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4차례 중국을 방문했고 2차례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모두 압록강 철교 통과 시간은 오늘과 비슷한 밤 9시 이후였습니다. 예. 자, 신경진 특파원이 열차가 오늘 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 종일 중국 접경 도시 단둥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 단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하루 종일 분위기는 긴박했습니다. 북중 국제열차는 오전과 오후 정상적으로 오갔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단둥 역사 주차장이 폐쇄됐고 대테러 특공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압록강변 호텔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차량 주차를 막았습니다. 신의주의 경제 수위가 높아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열차가 오늘 오후 5시에 출발한 게 맞다면은 그렇다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할 시간은 언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 4,500km가 넘게 중국 대륙을 관통하는 대장정에 필요한 시간은 짧게는 48시간, 길게는 60시간이 예상됩니다. 베트남 정부가 26일 랑선성 동당에서 하노이 구간을 통제한 걸로 볼 때 이때에 맞춰 국경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이용 관측을 놓고는 믿음직한 후방을 자임한 중국에겐 제재 해제를 압박하고 어려운 상대인 미국에겐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용도 포석이란 해석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특별열차의 동선과 관련된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신경진 특파원 연결해가지고 뉴스 시간 중에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트남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열차가 베트남에 도착을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내릴 걸로 보이는 도시에 저희 김태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베트남 북부의 랑선성 동당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북동쪽으로 170km쯤 떨어진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오게 되면 이곳 동당역에서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태영 기자가 지금 동당역에 오늘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동안 지켜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조금 전 김 위원장의 열차가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 직후에 역사 밖으로 군과 공안 그리고 역사 관계자들이 대거 몰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2시간 전쯤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차량에 내리자마자 저희의 신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JTBC 기자다 그러면서 취재 비자를 보여줬지만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면서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밖에서는 찍어도 되는데 안에는 못 들어간다. 예, 그렇군요. 김태형 기자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김 위원장의 열차가 출발했다는 보도 그쪽에도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계가 좀 더 삼엄해졌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동당역 입구에 저렇게 바리케이트가 설치가 돼 있고요. 동당 역사 정문에는 관계자의 출입 금지 그리고 수리 중이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역사 밖에서는 지금 군과 공안 관계자들이 무장을 한 채 경계를 서고 있고 또 순찰도 강화된 모습입니다. 역사 안팎에서는 지금 보수 작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신경진 특파원이 이제 4,500km가 넘는 구간을 관통을 하게 되려면은 40시간에서 한 60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혹시 베트남 쪽에서 김 위원장이 언제쯤 도착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예상을 해보자면 동당에서 하노이까지 이어진 이 1번 국도가 언제 통제가 되는지 그 시간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 26일 오전 6시를 전후해서 이 김 위원장이 이곳 동당역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가능성이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열차로 이동을 하려면 사흘쯤 걸리기 때문에 오늘 출발한 거면 26일 오전쯤에 도착할 것으로 이렇게 계산은 얼추 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특별 열차가 움직이긴 했지만 이 김 위원장이 실제 열차에 탔는지는 확인이 아직 안 되는 만큼 이 비어있는 열차가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 올 때는 비행기로 또 돌아갈 때는 열차를 탈 것이란 관측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지 되겠군요. 자, 실무 협상 진행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간 걸로 파악이 됩니까? 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오전에 1시간쯤 진행이 됐고 이곳 시간으로 오후 5시쯤에 협상이 재개가 됐습니다. 오늘 비건 대표가 포착된 장면이 있는데 이 비건 대표가 저희 취재진을 향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비건 대표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어땠습니까? 만났습니까? 네, 이도훈 본부장은 이곳 하노이에 도착한 이후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이도훈 본부장이 비건 대표와 만나더라도 우리 취재진의 눈에 띄지 않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날 것이라고 설명을 해서 아직까지는 한미 특별대표 간의 접촉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에서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역사적인 회담 준비에 한창일 베트남 하노이 시내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유력한 곳이죠. JW 메리어트 호텔의 김혜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화면을 보니까 메리어트 호텔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곳 메리어트 호텔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제가 있는 지금 이 객실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호텔의 최고급 객실인 5층에 위치한 프레지덴셜 스위트에 묵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호텔은 보시는 것처럼 뒤로 위치해 있는 인공 호수가 둘러싼 산책로가 아주 잘 가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정상이 각각의 숙소에서 만남을 한 번씩 갖게 된다면 이곳에서 저 산책로를 함께 걸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그 모습을 미리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겠군요. 어떻습니까? 메리어트 호텔 내부에서도 지금 준비 상황,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 혹시 포착된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제가 이 호텔 곳곳을 둘러봤는데요. 미국 측 준비팀이 이곳저곳에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호텔의 경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차량이죠. 더 비스트 2대가 오늘 도착해서 현재 호텔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 메리어트뿐만 아니라 이 하노이 도시 전체가 정상회담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호텔 밖 하노이의 모습은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하노이 시내는 주말에도 분주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관련 장소 중에 한 곳으로 꼽히는 영빈관을 보시면 저렇게 정문 위에 지붕에서 작업자들이 페인트칠을 다시 하는 등 건물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미국 성조기와 베트남 국기 그리고 인공기까지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인도에서는 이렇게 작업자들이 꽃을 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도시를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작업이 한창인 겁니다. 진짜오. 진짜오. 네, 제 옆으로 이렇게 제 키보다 훨씬 큰 북미 정상회담 홍보 현수막을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벽에 걸고 있고요. 또 이쪽에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베트남을 알리는 현수막도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 현수막은 설치되자마자 사진 찍기 명소가 됐습니다. 하노이 시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도 사진을 찍으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곳 영빈관 앞에는 한국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곳 하노이 현지 취재진들도 많이 몰려있는 상태인데요. 제 옆에도 이렇게 베트남 국영방송인 BTV 기자들도 이렇게 모여서 저희를 또 취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Hi. Everybody is talking about the summit in Hanoi right now, and as Vietnamese people, we strongly believe that we will do our best, our very best. 이곳에 모인 취재진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영상을 전송할 국제미디어센터도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약 3,000명 정도의 기자가 이곳에 취재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북미 두 정상의 하노이 도착도 임박하면서 이곳에서의 취재 열기까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오! JTBC 이가혁입니다. 예, 베트남 하노이의 모습 지금 잠시 보셨는데요. 지금 하노이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경비구역이 된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총을 든 경찰과 군인을 또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정상이 묵을 호텔 주변은 벌써부터 음식점과 가게들까지 정부 방침이라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이 메리어트 호텔 앞은 아침부터 모여든 기자들 때문에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부터는 경호도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카메라를 든 취재팀이 차에서 내리자 경호원이 다가옵니다. Don't take camera, don't take photo. 오케이. At all. From today. 상인들은 물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Vì đón thủ tướng tổng thống Mỹ thì sang đây đóng cửa thì để bảo vệ an ninh tốt hơn. 호텔 앞에도 좌판을 깔고 영업하던 음식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인도 중간에는 베트남어로 증라이, 그러니까 출입 금지라고 쓰여있는 울타리들을 놔둬서요. 이 회담 당일에는 도로 가까이로 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하노이의 경비태세는 최고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북한 실무대표단 숙소인 영빈관 주변 건물 옥상엔 군인들이 배치됐습니다. 무장경찰을 태운 트럭과 장갑차도 등장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교통통제에 경찰 1,000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오토바이가 많고 도로가 혼잡하기 때문에 베트남 당국은 이번 회담 기간엔 시내교차로 300곳을 전부 통제할 방침입니다. 북미 정상의 숙소와 회담장 주변 고층 건물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 자체가 제한될 걸로 보입니다. 하노이에서 JTBC 서유정입니다. 예, 이렇게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또 하노이에서는 북미 실무팀이 어떤 것을 회담 의제로 올릴지를 두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은 이번 회담의 논의 대상이 아니며 또 테이블 위에 올라 있지도 않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No, it's not. No, that is not a consideration. That is not one of the things on the table.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북한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기건 대북 특별대표도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미 의회와 백악관 전 현직 관리 사이에선 돌발 합의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침이 갑작스레 발표된 전력도 거론됐습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다며 확실히 선을 그은 겁니다. 비핵화 성과도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사임을 자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폴리티코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발판을 마련하려고 너무 많은 걸 내어주지 않을까 일부 행정부 관계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핵을 지닌 채 평생 살기를 원치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직접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을 하다가 지난해 말 은퇴한 앤드류 김이 최근 강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4월 처음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막후 협상을 주도한 건 옆자리에 앉아있던 앤드류 김 전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입니다. 은퇴 이후 2달여 만에 공개 강연에 나선 김 전 센터장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은 아버지이자 남편이라며 자신의 아이들이 핵을 지닌 채 평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전 센터장은 미국 정부와 관계없는 개인적 견해라며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도 설명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시작으로 핵시설 신고와 전문가 사찰, 핵무기 폐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는 3가지 분야로 정리했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수출입 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개설과 여행 금지국 해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VD가 가시권에 들어와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개인 의견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전직 CIA 고위 간부의 공개 발언인 만큼 북한의 결단을 압박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최정훈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하노이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 실무진들의 면면을 보면 결국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 하노이에선 사흘째 합의문 작성을 위한 실무 협상이 한창입니다. 협상단의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북한 김혁철 대표는 미사일 사정거리를 줄줄 외우는 핵 전문가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등장한 뉴페이스죠.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하는 인물로 통역 없이도 영어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김성애 통전부 실장은 협상 중에도 숙소를 수차례 오가며 평양에 보고를 하고 또 훈령을 받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박철 아태평화의 부위원장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 일한 미국 통입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을 찾은 김영철 부위원장 바로 옆에 앉았고 김 위원장의 방미 결과도 함께 보고했습니다. 미국 측 비건 대표는 포드 자동차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만큼 실제 협상의 달인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입니다. 미국 의회에도 네트워크가 많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앨릭스 웡 부차관보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논의의 법률 자문을 맡을 걸로 보입니다. 1차 정상회담 때부터 실무 협상을 해온 최강일 북미국장 대행과 후커 보좌관이 각각 이들을 수행합니다. 실무진들이 논의하는 내용 중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해체에 대한 검증도 포함된 걸로 알려집니다. 북한이 외부 전문가를 불러 앞서 진행된 비핵화 조치를 검증하고 그 과정을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노이에서 JTBC 김소현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한국 방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당초 CNN은 볼턴 보좌관이 이번 주말쯤 한국을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과 만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NSC 측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심각해지자 방한 일정을 연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